예, 그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지식 서비스 전문직들이 이 컨설팅을 융복합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지식 서비스 전문가들 전반에서 우리 컨설팅을 융합하러 할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우리 컨설팅 대학원 졸업생들 졸업할 때 축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학원 석사, 박사 학생들도요, 대부분이 일반 기업에 있거나 또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거나 또 나름대로 컨설팅 회사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변호사도 있고 또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이런 전문직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컨설팅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노무사나 세무사나 이런 관세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컨설팅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융복합해서 대학원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석박사를 받으러 갈까? 여러분 참 궁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얼마나 우리 경영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이 유망한 이런 앞으로 직종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우리가 공부한 목표는요. 첫 번째는 우리 지식 전문가들이 왜 컨설팅을 융복합을 하려고 하는지 하는들은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서 컨설턴트로서 어떤 역량을 여러분들이 갖추는 게 중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컨설팅 시장도 이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렌드가 크게 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컨설팅 시장을 여러분들이 쭉 들여다볼 때 우리 컨설팅 자체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양극화도 심하고 또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부 컨설팅 지원 사업도 중소기업이 기존에 있던 경영이라든지 단순한 이런 지식보다는 새로운 변화된 기술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컨설팅 시장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죠. 우리 고객이 어떤 컨설팅 서비스를 요구하는가 하는 것은 크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잘 알아야 우리 컨설턴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역량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식 서비스와 컨설팅이 융복합되고 있는 현상을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 9가지 사례를 드러났는데요. 다양한 지식 서비스 부분에서 컨설팅이 융복합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잠깐 살펴보죠. 자, 여러분들과 지금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경영 컨설팅, 비즈니스 컨설팅이 있죠. 그렇죠?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뭐예요? 경영이라는, 우리 경영학과에서 공부하는 경영이라는 전문 지식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컨설팅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도 비즈니스 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비즈니스 학과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 거기에 공부하고 있어요? 플러스 비즈니스 컨설팅을 융복합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비즈니스 학과가 있는데도 비즈니스 컨설팅이 융복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양한 공과대학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기술에다가 뭘 붙여요? 기술 컨설팅. 또 산업재산, 지식재산 이런 부분이 유망하니까 지식재산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도 플러스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지식재산 컨설팅 이렇게 붙여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붙여 있어요. 우리 한성대 학부에서도 다양한 트랙들이 있는데 그 트랙들마다 자기들 하고 있는 지식 서비스에다가 뭘 붙일 수가 있어요? 컨설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내가 특정 분야의 지식 서비스만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걸 뭡니까? 거기다가 결합을 시켜야 자기들 미래 시장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뷰티도 마찬가지예요. 뷰티과가 있는데 뷰티 컨설팅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기 쭉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다양하게 지금 모든 분야에서 뭡니까? 전문 지식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컨설팅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창업 컨설팅은 우리 한성대학에서도 많이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죠. 창업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플러스 창업 컨설팅을 한다고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융복합되는 현상,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참 궁금한 사실이죠. 자, 이런 컨설팅 융복합 현상을 이렇게 다양한 사례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크게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동안에 그 경영 컨설팅이라는 게 이제 다음 시간 가면 우리 컨설팅의 역사와 이론을 공부를 좀 하겠지만 컨설팅이라는 게 어디서 탄생을 하냐면 경영 컨설팅에서 탄생을 했어요. 경영 컨설팅이란 뭐예요? 우리 기업의 경영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시장에서 판매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에요. 그렇죠? 이윤 창출하는 이런 조직인데 이런 기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서 돈 버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단순한 특정한 경영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장에서 경쟁에 이겨가지고 돈을 번다, 이윤을 창출한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잘 자문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 돈을 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영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외부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잘 자문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영 컨설팅이란 거예요. 근데 이 경영 컨설팅에서 쓰고 있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자문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는 모든 우리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컨설팅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컨설팅 툴, 컨설팅 툴킷, 컨설팅 기법, 컨설팅 방법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위 뭡니까? 우리 경영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돈 버는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돈 버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으로까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식 서비스 활동을 하면서 뭐래요? 자기 지식 분야에다가 부동산 컨설팅, 법률 컨설팅, 세무 컨설팅 해가지고 무슨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거기에 덧붙여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덧붙여서 쓰고 있는데 단순히 자기 지식 서비스에다가 컨설팅을 덧붙이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식 서비스 전문가가 앞으로 시장에서 유망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단순히 컨설팅이라는 것을 용어를 붙인다고 해서 고객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진짜 그 지식 서비스, 전문 지식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려면 단순히 지식만 서비스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런 경영에서 활용했던 방법론이라는 문제 해결,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 지식을 잘 활용을 해야 어떻습니까? 이 지식 서비스 컨설팅도 뭡니까? 앞으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경쟁 우위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방법론 기반의 컨설팅이 확산이 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 와서 공부하는 핵심 내용도 말이죠. 이런 방법론 지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비즈니스 지식도 물론 여러분이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컨설팅이라는 부분에서 활용되는 방법론 지식이 더욱 중요한 지식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식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지식 분야에다가 융합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식 전문가와 우리 컨설턴트는 뭐가 다를지 여러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할 때 전문직의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살펴봤어요. 내가 변호사, 의사라는 이런 전문가로서 전문직으로서 대우를 받으려면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와서 각 전문 분야에서 비즈니스, 경영, 행정, IT, 공학 이런 전문 지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직으로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기본으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대학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훈련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전문 지식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배우고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자, 훈련 받아 전문 지식을 쌓았으면 뭐가 필요해요? 자격증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뭘 받아요? 학사학위를 받는 거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석사를 받는 거고, 박사 논문을 쓰면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자격증이 학교에서 주는 자격증도 있지만 또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면 다양한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컨설턴트면 컨설턴트 자격증, 그 다음에 변호사면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변호사 자격증, 의사면 의사 면허증, 이런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모든 전문 분야에서 뭐가 유행이에요? 자격증 따는 게 유행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열심히 스펙을 따는다는 건 뭔 얘기예요? 다양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 직종의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에서 다른 전문직이 아닌 분들한테는 배타적인 업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의사는 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변호사는 뭡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턴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컨설턴트로서 업권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전문직들은 우리 고객들이 그 전문직의 전문 지식 서비스를 받으면 뭘 믿어야 돼요? 야, 이 전문가는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에게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우리 전문직의 핵심 5가지 요소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지식 서비스 전문직과 우리 컨설턴트는 뭐가 다르냐 이거죠. 자,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일반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분야별 전문 지식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 전문가는 뭘가 핵심 전문 지식이겠어요? 야, 비즈니스 지식이 전문 지식이에요. 그런데 비즈니스 컨설턴트는 뭐가 전문 지식이겠어요? 비즈니스 지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비즈니스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지식이다. 이게 방법론적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컨설턴트는 뭐라고요? 전문 지식은 지식인데 일반 지식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분야별 전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컨설턴트들은 경영 분야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경영 분야는 어떤 분야예요? 일반 지식 분야는요, 내가 예를 들면 법률 지식이다 또는 세무 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하면 고객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을 얻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경영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케팅 지식, 인사, 조직, 재무 지식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곧바로 이윤을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느냐,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 다양한 지식 요소들과 경험 요소들 또는 법률 관련 요소들을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방법론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아무리 경영학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 플러스 컨설팅 방법론 지식을 가져야 기업이라는 게 뭘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조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영에서는 핵심적으로 방법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영 분야는 갈수록 경영 컨설팅이 유망한 분야로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MBA도 뭘 하냐면은 단순히 기업의 경영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MBA에서는 기업이 진짜 돈 버는 걸 현장에서 어떻게 돈 버는데 우위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뭡니까? MBA가 그런 공부를 하고요. 그런 공부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MBA가 경영 컨설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전문직과 컨설팅이 어떻게 돼요? 서로 융복합되게 돼요. 이제는 우리 전문적 지식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객이라는 것은 전문 지식을 지원받아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야 그 고객이 그 전문 지식을 돈을 주고 사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융복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방법론 지식이란 게 뭘까요? 방법론 지식이란 게 간단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분야별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과 원칙, 그렇죠. 공과대학이나 정보 기술 분야에서는 기술과 정보,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가지고 경험과 사례, 또 우리 그 변호사나 뭐 세무사나 이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과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분야별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야별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 고객들, 기업들은 특히 그래요. 이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돈 버는 데는 그게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제학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식들 중에서 이 고객의 문제 해결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것과 또 하나는 기업이라는 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 뭐 할 수가 기업이라는 게 돈을 벌고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식 요소 중에서 이 기업이 돈 버는 대로 연결시키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게 방법론 지식이라는 이겁니다. 그래 방법론 지식은 고객이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 요소들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 요소고 어느 것이 필요한 요소인지를 잘 찾아가지고 여기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지식을 방법론 지식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런 방법론 지식을 잘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이 돈을 벌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데 연결을 잘해주는 이런 역량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우리 컨설팅 시장도 이제는 크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죠. 그렇죠? 융복합 지식 서비스가 컨설팅과 융복합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컨설팅 시장 자체도 이제는 크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고객들,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업들의 요구가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컨설턴트들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론 지식도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한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컨설팅 시장도 이제는요, 방법론 기반의 지식 서비스 컨설팅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지식에다가 컨설팅을 융복합해가지고 고객의 문제 해결해 주는 쪽으로 지금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접근할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단순히 지식만 공급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한 지식 요소들 중에서 고객의 문제 해결과 연결해 주는 방법론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방법론 지식이 경영 컨설팅에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까지 축적되고 공개되고 있어요. 이걸 지식 서비스 분야도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접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식 서비스 분야 각 분야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특화된 지식 서비스 컨설팅 방법론도 개발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컨설턴트 역량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컨설팅 자체도 단순히 방법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컨설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내가 전문 지식 중에서도 기존의 진부한 전문 지식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된 전문 지식이 있어요. 기술과 산업은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된 전문 지식은 우리 고객들, 기업들이나 고객들이 쉽게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런 분야를 앞서가는 이런 전문가들은 뭡니까? 그런 전문 지식을 재빨리 습득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죠. 이건 분야가 소위 전문 지식 분야에서 유망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이라든지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고객 맞춤형으로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컨설턴트들이 앞장서서 그런 전문 지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기술, 지식재산, 환경, 에너지, 안전, 날씨,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들은 이제는 그런 전문 지식도 재빨리 습득해가지고 고객에게 제공을 해줘야 거기 그런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뭡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뭡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기술 및 산업 분야의 전문 지식 컨설팅이 대단히 유망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께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걸로 지금 크게 근본적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모든 기업이나 조직, 개인이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도구와 방법론을 우리 경영에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단히 유망한 컨설팅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에요. 개별 기업 스스로 시장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뭡니까? 네트워크, 플랫폼 경제 시대고 각 분산형 경제 시대예요. 각 개별 중소기업들, 개인 프리랜서들이 플랫폼 내에서 모이면 대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거냐, 우리 중소소상공인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뭐가 되겠어요? 우리 컨설팅 분야가 되겠죠. 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기술과 도구들 있잖아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드론 이런 다양한 도구들, 로봇 어떻게 기업 경영 전략에 잘 접목해서 쓰느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돈을 버는 이윤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뭡니까?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단히 유망한 분야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최근 우리 정부에서 가장 고민한 게 뭐예요? 우리 일자리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려면 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런 분야가 소위
사회적 경제 분야라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커뮤니티를 살리거나 우리 또는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들. 또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돼요? 뭐 우리 그 노인들 처발하는 게 대단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경제,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인데요. 이런 사회적 경제 분야도 앞으로 중요한 분야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이나 각 조직이나 개인들이 이런 사회적 경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컨설팅 분야도 대단히 유망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특히 우리 여러분들 비즈니스 컨설팅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또는 여러분 직장 내에서 여러분 기업 스스로가 중소기업인 경우도 많아요. 이런 중소기업의 에 맞춘 특화형 컨설팅이 대단히 유망한 분야죠. 대부분 기업이라는 건요, 대기업들, 컨설팅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고 경쟁해서 이기느냐 하는 것을 그런 방법론을 자문하는 게 경영 컨설팅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어때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대기업처럼 다양한 자원을 잘 활용해가지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규모가 작은 이런 기업으로서 특화된 이러한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특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앞으로 컨설팅 분야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 방법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더 작은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크로 기업도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일반 기업하고는 상당히 특성이 달라요. 이런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하나는 기업이라는 것은 창업을 해가지고 성장, 그 다음에 퇴출,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기업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컨설팅도 제일 유망하고요. 또 지역이라든지 업태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특화형, 맞춤형 컨설팅 등이 필요하고요. 특히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중소기업 정책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컨설팅도 대단히 유망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분야가 앞으로 우리 컨설턴트들이 시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중요한 컨설팅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컨설턴트들은 어떤 역량을 가지는 게 좋을까 하는 데 대한 시사점을 좀 찾아보면요. 첫째는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우리 컨설턴트는 항상 전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수요자의 문제 해결. 그렇죠? 문제 해결을 통해 가지고 수요자들이, 우리 고객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과 역량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항상 컨설턴트는 어떻게 되세요? 방법론 지식이 중요하다겠죠. 방법론 지식을 통해서 우리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맞는 전문적 지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겠어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 중소기업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은 컨설턴트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을 우리는 핵심적으로 가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는 전문가라고 그랬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컨설턴트라는 것은 분야별 지식의 경계를 항상 넘어서서 그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조직자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 잘 적용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도 중소기업 정책을
올바로 개발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강의를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 컨설팅 시장 전반적인 현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컨설팅 시장의 양적 측면에서 성장은 갈목할만한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죠. 두 번째는 컨설팅 시장의 질적 양극화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심각하다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 컨설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때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16년간에 반으로 줄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아니죠. 자, 네 번째로 글로벌 시장은 미국이 선두 주도이고 우리 아시아는 호주가 주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도 상당히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한국 컨설팅 시장 규모는 어때요? GDP 규모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그랬죠. GDP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인데 우리 컨설팅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3.4%나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 컨설팅과 지식 서비스가 융복합되고 있다고 그랬죠.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보죠. 자, 첫째는 경영 컨설팅 방법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문직들이 지식 서비스 자문을 하면서 컨설팅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요? 차용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광범위한 이런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식 서비스를 위한 컨설팅 방법론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지식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경영 컨설팅 방법론을 자꾸 변환, 차용해가지고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문직이 컨설팅을 활용하는 것은 방법론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전문직들이 이제는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해오다가 이제 컨설팅에 자꾸 컨설팅을 융복합시킨 것은 자기들이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방법론을 배우기 위해서,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자, 다섯 번째, 방법론 지식은 지식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브릿지로서 방법론 지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컨설팅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야별 지식의 차별화된 컨설팅이 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제 분야별 지식 분야에 있어서는 신기술, 그렇죠? 신산업, 이런 컨설팅이 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방법론 기반의 지식 서비스 컨설팅이 확대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화의 맞춤형 컨설팅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4차 산업 시대의 미래 전략 컨설팅이 유망하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영 컨설팅도 확산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트렌드 중에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컨설팅이 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지식 서비스와 컨설팅의 융합에 대해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담당 선생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여러분들과 과연 컨설팅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열심히 묻고 그것에 답변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확실하게 갖춰나가는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